자, 먼저 일단 오늘 이렇게 그냥 세 개 회사가 그냥 각각 따로따로 발표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걸 같이 기획해가지고 멀티밴더 디파인드 네트워크 세미나를 했거든요. 이게 이런 조인트 세미나를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세 분이 뭐 친해서 만든 겁니까? 뭡니까 이게? 그동안 이제 네트워크 산업 자체가 그런 선택권이 고객들한테 많이 주어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환경 자체가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고객들이 새로운 솔루션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는 거죠. 각 그 회사별로 자기 분야에서의 솔루션들은 계속해서 이제 제공을 하는 메시지를 시장에 내고 있지만 이렇게 같이 종합적인 솔루션으로 어떤 고객한테 선택의 여지를 드리는 세미나가 없었다고 판단이 돼가지고요. 한번 시도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마케팅 행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네, 하여튼 저도 이것이 단순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이런 것이 지속적으로 지금은 3사지만 나중에는 이것이 뭐 100개사 같이 모여가지고 그 고객이 좀 다양한 선택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고객도 단순히 고객과 벤더의 이런 차이가 아니라 수평적으로 같이 적극 참여하는 그런 좀 문화를 만드시는데 세 분이 파이오니어 됐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네.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SD가 안 붙은 게 없어요.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데이터 센터 이제 뭐든지 다 붙일 것 같은데 SD가 왜 갑자기 이게 소프트웨어 디파인드란 말이 요즘 왜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정답처럼 얘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답 관심 없어요. 여러 가지 이제 정의가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애니띵, 데이터 센터, 스토리지,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결국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급격한 변화를 빨리 수용을 하고 거기에다가 내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빨리 제공을 할 수 있고 네. 이런 유연하고 운영하기 쉽고 또 통제하기 쉬운 그런 인프라로 만들기 위해서는 기존에 굉장히 많은 벤더들이 출시하고 있는 하드웨어들을 소프트웨어적으로 통제를 하고 또 서로 협업을 하고 또 이렇게 인테그레이션 할 수 있는 그런 니즈가 대두가 됐기 때문에 네. 모든 분야에서 좀 소프트웨어 디파인드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결국은 이렇게 그 말씀은 세상이 비즈니스도 그렇고 모든 것이 점점 훨씬 더 빨라진다는 얘기네요.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살아가는 삶을 보면 내가 필요한 것들을 지금 당장 얻지 못하면 바로 등을 돌리는 그런 시대가 이미 됐습니다. 네. 그래서 IT 업계 또 네트워크 업계에서도 마찬가지로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솔루션이나 서비스나 제품을 즉각 충족되지 않으면 네. 그 서비스나 솔루션을 거들떠보지 않은 세대가 됐기 때문에 고피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사님께서 이제 실제 밴드 파트너도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동안 이제 하드웨어 그 서버건 네트워크건 하드웨어를 주로 많이 다뤄왔던 그런 IT 쪽에 파트너 사업하신 분들은 지금부터 어떤 대비를 해야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위기라기보다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고객한테 많은 초이스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드웨어 벤더 물론 굉장히 중요하고 소프트웨어 벤더들이 이제 여러 가지로 시장을 선점해 올 텐데요. 그래도 제가 볼 때는 파트너사들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은 고객한테 더 갖다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솔루션이 더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위기라기보다는 굉장히 큰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자, 기회지만 많은 솔루션이 있지만 그동안 이제 하드웨어만 다루다가 이제 새로운 영역을 다루는 거지 않습니까? 그럴 때 기존에 어떤 사업하시는 분들이 어떤 자세랄까 어떤 그런 것들은 어떤 이런 쪽으로 좀 바뀌어야 좋겠다 한마디만 말씀해 주신다면. 그 변화에 대한 적응이죠. 사장님들께서는 늘 생각하시는 게 이 빠른 변화에 어떻게 적응을 하고 거기에 맞는 테크놀로지를 가져다가 고객이 원하는 솔루션을 드릴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하는 그런 회사가 성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듭니다. 저희를 포함해서 기존에 그냥 박스 위주로 박스 셀링하는 사람이 사실 대부분이거든요. 사실은 이제 그런 건 좀 지양하시고 그리고 각 사에 여기 영업하신 분들, 엔지니어 분들, 대표이사 분들 계실 텐데 상대방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이해하지 않으면은
저희 포함해서 여기 계신 분들 영업사원들 잘 반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사업하는 입장이라면 저희 영업사원 뽑을 때 과연 박스를 파는 친구인가 아니면은 상대사의 어떤 그런 페인이나 아니면 어떤 그런 니드를 이해를 하고 파는 건가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그 이런 소프트 디파인드 같은 이런 환경이 만들어진다면 그 기술 관점에서 뭐 솔루션이라든지 새로운 기술 관점에서는 어떤 새로운 어떤 기회라든지 뭐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뭐 새로운 트렌드나 새로운 기술 나오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진짜 필요해서, 또 하나는 마케팅적으로 벤더들이 드라이브를 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사실은 매출 관련돼서 요즘 뭐 빅데이터 얘기도 많이 해요. 사실 빅데이터 같은 경우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우리나라에 한 200명도 안 된다고 그러고요. 근데 이제 엔지니어 입장에서 볼 때는 그쪽은 굉장히 무한한 그 성장세를 보여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그 요즘 시큐리티 보안 관계에 대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깜짝 놀란 거는 엔지니어 구하기가 무지하게 힘듭니다. 저희가 뭐 솔직히 연봉이 문제가 아니라 부르는 게 값일 정도로 굉장히 어렵고 경력 한 7, 8년 된 분들도 억대를 부르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엔지니어들이. 억대요? 어디죠? 누구죠? 네, 팔로알토 페이 좋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각 지사마다 지사장의 연봉이 엄청나게 다르다는 거를 그 현장을 보고 계십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이제 여기 이제 선배님들도 계시고 후배들도 많이 계실 텐데 저도 이제 R&D에서 이제 엔지니어 역할을 했었고, 근데 근본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거는 요즘 커넥티드 월드라 그러잖아요. 네. 커넥티드라는 건 네트워크입니다. 네트워크. 그래서 네트워크 기술을 알아야 된다는 기존에 CCI 얘기했듯이 그렇게 많이 튀는 또는 그 희소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가져야 되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 그 위에 이제 내가 빅데이터 쪽에 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한다든가 시큐리티 관련돼서 내가 이쪽에는 엑스퍼티를 좀 가져야 되겠다 하는 분들은 계속 공부를 해 나가시는 게 앞으로 어떻게 보면 그 좋은 회사에서 픽업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그리고 자기 몸값을 늘릴 수 있는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박사님께서 지금 그 몸값, 우리 이제 커리어를 한 거에서 지금 기존의 네트워크 기술에다가 뭔가 보안이라든지 그런 걸 말씀을 추천해 주셨잖아요. 그 조사님도 김사님도 현재 네트워크 엔지니어라면 여기다가 어떤 기술이나 어떤 분야를 좀 융합을 시키면 앞으로 이분들의 커리어라든지 뭐 몸값이나 그런 것이 되게 좋을 거다 하는 거 하나가 뭐가 있을까요? 저는 뭐 다 아신다고 보는데 박 사장님한테 질문 드린 거 아닙니까? 네네. 기본적으로 저도 이제 엔지니어 출신이고 제 주변에 이제 엔지니어들을 보면 정말 탐구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거는 저는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영어 공부하십시오. 영어 공부. 뭘요? 영어. 영어. 물론 이제 제 의견에 반대하시는 분들은 있겠지만 이제는 글로벌 시대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기술이 있고 기술력을 갖추고 있어도 그거를 표현하고 또 월드와이드 기술력을 가진 분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정말 최상급의 그런 엔지니어링 경지에 이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지금 공감이 가는 게 요즘 뭐 오픈 소스가 되게 대세지 않습니까? 그 오픈 소스 거의 영어권이잖아요. 그럼 그 오픈 소스 커뮤니티라는 그런 거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뭔가 협업을 하려면 지금 영어는 점점 더 필수가 될 것 같네요. 아마 박 사장님께서 아까 엔지니어 구하기 힘들다는 그 이면에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도 조금은 들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김 사장님은 뭐 여기 보안, 영어 또 뭐 하나 융합될 거 뭐 있습니까? 그 두 선배님 뭐 이미 다 말씀을 하셨고 저는 사실은 백그라운드가 엔지니어는 아닙니다. 순수하게 그 영업쟁이 짱돌뱅인데요. 그 이미 뭐 기술적으로 다 박식하시고 다 뭐 CCI 뭐 여러 가지 트렌드 다 좋은데 저라면은 여기 뭐 이제 직장생활 시작하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저라면은 그런 연습을 할 것 같아요. 이제 뭐 어떤 면에서 보면은 기술이나 이런 거는 저희보다 그러니까 저희 고객분들이 더 많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그 분들 좋아하시더라고요. 저 보통 벤더나 영업사원들 SA에 오시면은 내가 무슨 고민을 하고 있는지 미리 좀 고민을 충분히 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을 그런 습관을 제가 여러분들이라면은 여러분 이제 막 시작하신 분이라면은 그런 습관 연습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냥 직관적으로 요즘 뭐든지 연결의 시대인데 요새 뭐 사물 인터넷까지 요새 나오는데
사물들도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뭔가 연결되는 것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 앞으로 훨씬 포지션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저는 뭐 많은 이제 지사의 뭐 대표님도 계시지만 특히 이 세 분 같은 경우에 네트워크 분야의 대표잖아요. 그래서 이 세 분은 앞으로 더 장수하겠다. 예. 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네. 한마디 코멘트 드리자면 뭐 네트워크도 중요하고 서버도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은 네트워크 서버를 구분하는 것조차 그다지 큰 의미는 없다고 보거든요. 혹시 여기 기술자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혹시 더 공부를 하신다면 OS, 리눅스, 랭귀지 이쪽 공부를 그 시간 날 때마다 더 하시는 게 가장 기본입니다. 지금 네트워크 장비가 옛날에 서버 장비하고 확연하게 달랐습니다. 근데 네. 이제는 화이트 박스다, 뭐 저희 아리스타에서 나오는 제품들도 전부 퓨어 리눅스 베이스로 그 마치 서버처럼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제품들이기 때문에 그 근간을 이루고 있는 리눅스라든지 뭐 또는 파이썬이라든지 이런 랭귀지 뭐 이런 쪽의 공부를 더 추가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자기 사업을 하시건 아니면 조직에 있던 간에 얻은 사업부에 있을 텐데 결국 다 뭔가 이제 새로운 기회를 만들려고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요즘 이렇게 많이 변하고 있는 시대에 이런 쪽이 앞으로 돈이 될 것 같다. 그런 거 하나만 좀 뭐 짚어주시죠. 그냥 그걸 정답이 아니니까 그 관점에서. 6, 7년 전만 해도 스마트폰이 우리 시대, 우리 세상을 이렇게 바꿀 줄 몰랐지 않습니까? 앞으로 3년, 5년 뒤에 어떤 기술, 어떤 장비가 또는 어떤 장치가 우리 세상을 바꿀지 모르지만 그나마 지금 이제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 기술들을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결국 웨어러블,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시계 형태가 됐든 옷 형태가 됐든 무슨 그 장신구 형태가 됐든 웨어러블 기기 쪽이 그 결국 그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대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자, 박사님. 저는 좀 가까운 거하고 중간 정도로 보고 싶은데요. 가까운 거는 지금 뭐 핫한 보안 굉장히 핫하죠. 가깝습니다. 가깝고 굉장히 오래 지속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 얘기 많이 나오는 빅데이터 뭐 얘기 많이 나오고 SDN 얘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웨어러블도 얘기 많이. 한국 사람들의 그 생각들이 만져보지 않으면 잘 공감을 못하는 성격들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지금 뭐 굉장히 빅데이터 관련돼서 굉장히 그 성황을 이루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될 듯 될 듯 그러면서 안 됩니다.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네. 그쪽에 지금 투자를 많이 해서 뭐가 나온다. 저는 조금 그거는 좀 회의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아이디어하게 생각을 하면 여태까지 이제 제가 일을 하면서 생각한 건 여러분들이 재밌어 하는 걸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게 모든 게 열정이거든요. 그래서 네. 재밌으면 열정이 생기고 열정이 생기면 돈도 많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 들어서 늘 저는 이제 후배들한테는 재밌는 걸 자기가 할 때 재밌는 걸 하는 게 어떻겠나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저는 사실은 옆에 계신 그 박 사장이 하시는 저 보안 쪽입니다. 보안이라는 게 사실은 이게 그 동안에는 저희가 뭐 그 주로 커넥션 위주로 그런 그 사업을 준비했다면 사실은 보안이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정책적으로 탄력적으로 아주 그 수동적인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막는 게 아니라 능동적인 그런 보안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사물 인터넷이나 디바이스, 스마트폰으로 인한 이런 것들이 많이 변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더 좀 변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변화는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변화의 주체가 이제는 사용자가 된다는 거죠. 그 공급자가 아니고 사용자가 된다는 네. 그 관점에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지사장을 되기 위해서 이것 하나만은 필요하다. 그거 하나씩만 말씀해 주세요. 세 분 돌아가면서. 네. 김 사장부터. 사람이요. 뭐요? 사람. 사람이라는 게 뭐예요? 간단하게 말씀. 아니 너무 간단해서. 그러니까 본인인 사람, 본인의 어떤 그러니까 주변에 인맥? 네, 뭐 주변 분들 관리 잘 하시고 중요하게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박사님. 네, 그거는 지사장이 된 다음이고요. 대부분의 지사장의 보스들은 외국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조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영어는 해야 되고 이 언어라는 건 사실 영어를 잘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두려움 없이 얘기할 수 있냐가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영어는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뭐 제 경우라고 딱 집어서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대부분 여기 계신 지사장님들 포함해서 레퍼런스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기가 아무리 똑똑하다고 생각을 해도 남이 그거를 인정을 안 해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레퍼런스 쌓기 위해서 그런 뭐 가식적인 행동을 해야 되냐?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까도 비슷한 말씀드렸지만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존경받는 레퍼런스를 쌓는 게 지사장이 되기 위한 첩경. 금방 영어 말씀하셨지만 커뮤니케이션도 굉장히 중요하고요.